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누구에게 줄 것이냐 지급 범위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방역을 위해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번 주 이후로 미루자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어려운 사람부터 줘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이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의대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공공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복지부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추천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40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이 늘어난 살균 소독제에 호흡기가 노출되면 폐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살균 소독제에 들어있는 일부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염화디대실디메틸 암모늄, DDAC와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어 호흡기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살균 소독제를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살균 소독제를 분무기로 뿌리면 방역 효율도 낮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뿌리기보다는 사물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손 세정제를 바른 뒤 눈을 비비거나 손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0대는 개신교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이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다음 달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 논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 논의를 강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예장합동과 통합 등 8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도 전 목사가 애국운동을 빌미로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같은 전 목사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주요 교단 관계자는 오는 9월에서 10월 장로 교감리교 등 주요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각 교단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 논의가 의제로 올라올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